여러분, 1515년 3월 14일 새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창경궁 통명전, 궁궐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경왕 후 윤씨가 산기가 있었습니다. 중종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출산이었습니다. 밤새 산고가 계속되었습니다. 궁녀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어이들이 대기했으며 중종은 침전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조선의 왕세자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동자십니다. 궁녀가 소리쳤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중종의 첫 아들, 장경왕 후의 아들, 훗날 인종이 되는 아기가 세상에 온 순간이었습니다. 중종이 침전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장경왕 후는 지쳐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가 왕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중전 고생했소. 전하,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중종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 꼭 감은 눈, 자신의 아들, 미래의 왕. 잘했소, 중전. 정말 잘했소. 궁궐에 경사가 났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신하들이 축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8년 만에 태어난 왕세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장경왕 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몸이 떨렸습니다. 산후풍이었습니다. 당시 산후풍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출산 후 감염이나 합병증으로 생기는 병인데 조선시대 의학으로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왕후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왕후가 산후에 몸이 불편하여 어이들이 약을 올렸으나 차도가 없었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침을 놓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장경왕 후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3월 18일 장경왕 후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종이 침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충전, 충전. 하지만 왕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중종이 장경왕 후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중전, 나를 버리고 가려는 것이요? 아들을 보시오. 우리 아들을, 이제 겨우 태어난 아들을. 장경왕 후가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전하, 미안합니다.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515년 3월 21일 장경왕 후 윤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단 7일 만이었습니다. 나이 25세. 너무 젊은 죽음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후가 승하하니 왕이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중종은 며칠을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억지로 죽을 올려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침전 한편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왕세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급히 유모를 구했습니다.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모에 젖은 어머니의 젖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어머니를 여의고 울었으나 왕자는 젖도 먹지 못할 만큼 어렸기에 무슨 일인지도 몰랐다. 7일, 고작 7일을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아기는 어머니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이것이 인종의 인생이 시작된 방식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왕자,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 왕세자는 여러 궁녀와 유모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재우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목욕시키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왕세자가 2살쯤 되었을 때 중종이 아들을 안고 있었답니다.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고 합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는 어디 계세요? 중종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2살짜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마마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언제 오세요? 중종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말없이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왕세자는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궁녀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어마마마께서는 아주 어질고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저하를 낳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하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그것은 그림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기억, 본 적도 없는 얼굴. 왕세자는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왕세자가 2돌이 되던 해 1517년 2월 궁궐에 새로운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문정왕후 윤씨, 파원부원군 윤지임의 딸이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15세, 어린 신부였습니다. 중종은 32세였습니다. 17세 차이. 그리고 왕세자는 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비가 더 어린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야사에는 그날의 장면이 전해집니다. 문정왕후가 처음 왕세자를 봤을 때 궁녀가 아이를 데려왔답니다. 마마, 세자 저하를 뵙겠습니까? 문정왕후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린아이. 눈망울이 맑았습니다. 궁금한 듯 새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문정왕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자는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나는 세자의 어머니다. 잘 자라거라.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땠을까요? 15세 소녀가 갑자기 2살짜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 게다가 왕세자, 미래의 왕.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정왕후는 왕세자를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도 특별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521년 5월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원대군, 훗날 명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궁궐에는 2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세자, 장경왕후의 아들 6세, 경원대군, 문정왕후의 아들 갓난아기. 문정왕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죠.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정왕후가 시녀에게 말했답니다. 세자는 불쌍한 아이다. 어미를 일찍 여의었으니 그러하옵니다, 마마. 경원이는 행복하다. 어미가 있으니. 시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오나 마마께서 세자의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문정왕후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경원이의 어머니다. 세자의 어머니는 하늘에 계시지. 이때부터 궁궐은 보이지 않게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를 지지하는 세력, 주로 살인파 학자들과 장경왕후의 친족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세력, 문정왕후와 그녀의 오빠 윤원형, 그리고 훈구파, 6살 아이와 갓난아기를 중심으로
궁궐이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왕세자는 이런 분위기를 느꼈을까요? 아직 어렸지만 감지했을 것입니다. 새엄마가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실록을 보면 왕세자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없는 기록 사이에서 우리는 아이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자가 병이 들었으나 중궁이 문병을 가지 않았다. 이 짧은 한 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아픈 아이, 어머니를 찾는 아이.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습니다. 궁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세자 저하, 곧 나으실 겁니다. 약을 드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야사에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왕세자가 경원대군의 처소로 갔답니다. 문정왕후가 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불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궁녀가 물었습니다. 저하, 안 들어가십니까? 아니다. 중전마마께서 바쁘시니.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6세, 7세, 8세. 왕세자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없이 계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하지만 왕세자에게는 도피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책이었습니다. 5살부터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승들이 놀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천자문을 빨리 떼었고 소학을 술술 읽었으며 논어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세자가 학문을 좋아하여 밤낮으로 책을 읽었다. 스승들이 쉬십시오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서는 공자와 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순시대의 성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는 왕세자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고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비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조광조의 제자였던 살인파 학자들이 왕세자를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왕세자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세자 저하, 진정한 왕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는 자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신하의 바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왕세자는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나는 좋은 왕이 될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될 것이다. 책은 왕세자에게 위안이었고 꿈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세, 15세, 20세, 25세. 왕세자는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자였습니다. 중종은 오래 살았습니다. 왕세자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29년.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세자 생활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왕세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공부했습니다.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좌했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꿈꿨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지.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 억울한 일이 없는 나라. 어진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하는 나라. 간단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1544년 11월 14일 밤, 중종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왕세자가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바마마. 중종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야, 이제 내 차례다. 아바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과인이 부족한 아버지였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중종이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궁궐을 조심해라.
특히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9년 전 왕세자가 되어 29년을 기다린 왕자.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계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란 왕자. 이제 30세가 되어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2대 왕, 인종.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8개월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8개월 후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544년 11월 16일 새벽, 창덕궁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중종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상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백관이 줄지어 섰습니다. 30세의 왕세자가 왕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29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조선의 12대 왕, 인종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실록은 인종의 즉위 교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인은 덕이 없고 재능이 부족하여 어찌 감히 종묘사직에 큰 책임을 감당하겠는가. 다만 하늘의 명을 받들고 부왕의 뜻을 이어 온 힘을 다해 백성을 돌보고자 한다. 경들은 과인의 부족함을 질책하고 바른 말로써 이끌어달라.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종은 정말로 두려웠고 정말로 잘하고 싶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조정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살인파 학자들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같은 살인파 원로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소. 유님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는 기묘사화 때 화를 면했지만 조광조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유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종께서는 우리가 가르친 제자이십니다. 성리학의 이상을 아십니다. 이제 진정한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대왕 대비와 윤원형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윤원형이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성인이십니다. 30세이십니다. 대왕 대비께서 수렴 청정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를 잘 보필하면 됩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전, 문정왕후는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정인지. 윤원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중전마마, 아니 대왕 대비 마마. 문정왕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마께서는 대왕 대비이십니다. 아직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문정왕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향력? 전하께서는 이미 살인파를 끌어들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밀어내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다리세요, 오라버니.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몸이 약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윤원형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야사에는 더 구체적인 대화가 전해집니다. 문정왕후가 말했답니다. 경원이는 이제 23세입니다. 전하께서 후사가 없으시다면
마마, 아직 전하께서 건강하신데 그런 말씀은. 오라버니는 순진하십니다. 정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윤원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즉위 3일째, 인종이 첫 번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왕이 유님을 우의정에, 유관을 좌찬성에, 유인숙을 우찬성에 임명하였다. 모두 살인파의 중진이었다. 조정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말년에 권력을 잡았던 훈구파 대신들이 밀려나고 살인파가 들어왔습니다. 윤원형의 권한도 축소되었습니다. 인종이 직접 명했습니다. 윤원형은 한직으로 옮기도록 하라.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대왕 대비의 오빠를 좌천시킨다고요? 하지만 인종은 단호했습니다. 외척이 권력을 쥐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선왕 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신하들이 감격했습니다. 이분이 진정한 왕이다. 야사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윤원형이 인종을 찾아와 사정했답니다. 전하, 소신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인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은 잘못이 많소. 선왕 말년에 권력을 남용했고 뇌물을 받았으며 백성을 괴롭혔소.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제는 법대로 하겠소. 전하, 소신은 대왕 대비마마의 오라버니입니다.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소. 법 앞에 귀천이 없소. 윤원형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종은 백성을 위한 정책도 즉시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인종이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전국의 세금을 조사하라.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있다면 줄여야 한다. 전하, 하오나 국가 재정보다 백성의 삶이 먼저요. 백성이 굶주리는데 나락간이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요? 세금이 감면되었습니다. 특히 흉년이 든 지역은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옥사를 재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없는지 살피라. 있다면 즉시 풀어주라. 왕이 죄수들을 재조사하게 하여 경죄인 70여 명을 방면하였다. 백성들이 성은에 감격하였다. 야사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종이 궁궐을 거닐고 있었답니다. 궁녀 한 명이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궁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소녀가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나주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오래 뵙지 못했습니다. 인종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전하, 하오나 소녀는 궁녀로. 괜찮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족과 함께 있어라. 궁녀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전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궁녀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 이야기는 민간에 퍼졌습니다. 인종은 어진 왕이다. 백성의 마음을 아는 왕이다. 1545년 1월 인종은 경연을 자주 열었습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인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경들이 보기에 좋은 정치란 무엇이오? 유님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소? 유관이 나섰습니다. 첫째, 세금을 가볍게 하고, 둘째, 법을 공정하게 하며, 셋째, 현명한 관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과인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런데 말이오. 인종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과인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것이오.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일이 없으며 재능 있는 사람이 신분에 관계없이 등용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소? 신하들이 감격했습니다. 전하,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하의 뜻만 확고하시면 우리가 힘을 모아 이루겠습니다. 인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경들.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그 순간 경연장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믿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3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이 온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걱정했습니다. 인종이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가뭄이 들었소.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 기우제를 지내야 합니다. 기우제만으로 되겠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오. 인종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전국의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둘째, 농사를 돕기 위해 관리들을 파견하라. 셋째, 물을 구할 수 있는 우물을 파라. 그리고 인종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반성문을 쓴 것입니다. 왕이 죄기를 지으셨다. 과인이 덕이 없어 하늘이 재앙을 내렸다. 과인의 잘못을 살피고 고치겠다고 하셨다. 유교에서는 왕의 덕이 부족하면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인종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종이 기우제를 지내러 갔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과인이 부족하다면 과인을 벌하십시오.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전하, 일어나십시오. 너무 더우십니다. 백성들이 더 더울 것이요. 과인이 이 정도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였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전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이 이야기가 전국에 퍼졌습니다. 인종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의 건강이 나빠진 것입니다. 왕이 몸이 불편하여 조회를 열지 못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감기 정도, 과로, 곧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기력이 쇠약하여 약을 드셨다. 왕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 어이들이 진맥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하,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력을 보하는 약을 지으시오. 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휴식을 취하십시오.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인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란 일이 많소. 쉴 수 없소.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인종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야사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이상하게 아프시다더라. 갑자기 왜 그러실까? 혹시 사람들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독살?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6월 말, 인종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유님이 인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어이들이 휴식을 권합니다. 정사는 신들이 보필하겠습니다. 인종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을 믿소. 하지만 과인이 쓰러지면 누가 경들을 지켜주겠소? 전하, 무슨 말씀을? 대왕대비와 윤원형을 조심하시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유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왕대비전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윤원형을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전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마마. 그렇다면 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마마, 아직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무언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7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월에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궁궐의 봄은 너무 짧았습니다. 개혁의 꿈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인종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하늘은 파랗고 아름다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지만 시간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545년 7월 1일 창덕궁 대조전. 아침 일찍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종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환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궁녀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이들이 불려왔습니다. 실록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갑자기 거동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호흡이 가빠지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어이들이 침전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들이었지만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진맥을 했습니다. 맥이 약했습니다. 아니, 약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끊어질 듯 했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인종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석 어이가 다른 어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병인 것 같은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증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악화될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보통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는데 이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야사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합니다. 한 어이가 다른 어이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이것은 독의 증상과 유사합니다.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목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조용히 하십시오. 어이들은 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약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침전 밖에는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살인파 대신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유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어제까지만 해도 조회에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유관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혹시 전하께서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아십니까? 유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그들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찾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둘째 날, 7월 2일 아침, 기적적으로 인종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눈을 완전히 떴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 정신이 드십니까? 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물을 떠왔습니다. 인종이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유님이 어이에게 물었습니다. 전하의 상태가 나아지신 것입니까? 잠시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어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신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후가 되자 인종이 조금 더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신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경들, 걱정을 끼쳐 미안하오. 전하, 무리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나란 일이 걱정이오. 저희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시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야사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인종이 유님을 가까이 불렀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러간 후 작은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과인이 이상하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인의 병이 보통 병이 아닌 것 같소. 유님이 긴장했습니다. 전하, 혹시 조심하시오. 대왕 대비전을 조심하시오. 전하, 만약 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들이 조심해야 하오. 유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셋째 날, 7월 3일. 희망은 짧았습니다. 새벽에 인종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물조차 넘기지 못했습니다. 전하, 전하. 어이들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종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안색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이들도 당황했습니다. 어제 좋아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다니.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음식을 토하시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며 정신을 잃으셨다 깨어나기를 반복하셨다. 침전 밖에서는 신하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력함. 자신들이 모시는 왕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왕 대비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불렀습니다. 경원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어마마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의 상태가 좋지 않다. 만약 전하께서 승하하시면 내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 경원대군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형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상 일은 알 수 없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너는 준비되어야 한다. 윤원형도 바빠졌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살인파 놈들을 주시하시오. 특히 유님, 유관, 유인숙을 조심하시오. 야사에는 더 불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궁녀가 다른 궁녀에게 말했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전하께서 드시던 약을 누군가 가져갔어. 대왕 대비전에서 온 사람이. 정말? 왜? 모르겠어. 하지만 그 후로 전하께서 더 아파지신 것 같아. 쉿, 그런 말하면 안 돼. 우리 목숨이 위험해. 이것은 야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에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넷째 날, 7월 4일. 인종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 불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경들. 전하. 인종이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유님이 가까이 갔습니다. 전하, 말씀하십시오. 인종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들. 조심. 하시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궁궐을, 대왕 대비를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다한 것입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잠시 의식을 회복하여 신하들에게 말씀하시려 하였으나 말을 잇지 못하시고 다시 정신을 잃으셨다. 저녁이 되자 인종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이들이 모여 회의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오늘 밤을 넘기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사들이었지만 왕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전에는 촛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하, 제발 살아나십시오. 전하, 아직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전하. 하지만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날, 1545년 7월 5일 새벽, 인종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쁜 숨, 긴 호흡, 그리고 또 가쁜 숨.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왕대비 문정왕후가 침전에 들어왔습니다. 경원대군도 함께였습니다. 윤원형도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운 인종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살인파 신하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두 진영이 침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경, 인종이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주 조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유님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전하, 소신입니다. 인종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님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인종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심. 하시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전하, 전하. 어이가 맥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하하셨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인종대왕께서 승하하시니 나이 30세, 재위 8개월 12일이었다. 침전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유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전하, 전하. 유관과 유인숙도 울었습니다. 모든 살인파 신하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달랐습니다. 문정왕후는 침착했습니다. 윤원형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준비하시오. 알겠습니다, 마마.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인종이 죽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인종이 쓰러지기 며칠 전 대왕 대비전에서 떡을 보내왔답니다. 전하, 대왕 대비마마께서 몸조리하시라며 보내신 떡입니다. 인종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신하가 의심스러워 남은 떡을 개에게 줬더니 개가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남은 떡은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약 이야기입니다. 인종이 마시던 약에 독이 섞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궁녀가 목격했답니다. 대왕 대비전에서 온 사람이 약방에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이 나간 후 인종이 그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목격자는 나중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침 이야기입니다. 인종이 침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침에 독이 발라져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종이 죽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종, 12세 소년 왕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수렴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윤원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시나리오처럼. 그리고 몇 달 후 을사사화가 터졌습니다. 인종을 지지했던 살인파가 모두 죽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모두 역모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각본 아닙니까? 문정왕후가 정말 인종을 독살했을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실록에도 독살을 직접 언급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의심스럽습니다. 30세의 건강한 남성이 갑자기 5일 만에 죽었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인종이 죽자 가장 이득을 본 사람들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계획일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인종은 죽었고 그의 꿈도 함께 죽었습니다. 8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후 조선에는 20년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이곳에 조용한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효릉. 인종의 무덤입니다. 다른 왕릉에 비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인종은 8개월밖에 왕 노릇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화려한 업적도 없고 웅장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 앞에 서면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안타까움, 아쉬움, 그리고 분노.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국 인종대왕 효릉의 인. 어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음모를 막기에는 역사가들의 끊임없는 만약.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종을 말할 때 항상 한숨을 쉽니다. 만약 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만약 독살이 없었더라면, 만약 개혁을 이룰 시간이 있었더라면. 한국사를 가르치는 어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만약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에게 시간만 주어졌더라면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인종은 8개월밖에 재위하지 못했는데, 무슨 업적도 남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이 가진 5가지 조건. 첫째, 깊은 학문. 인종은 조선 왕 중에서도 학문이 특히 깊었습니다. 5살부터 글을 배워 25년간 공부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 삼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암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정신을 진정으로 체득한 군주였습니다. 실록을 보면 인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나눈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화를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야사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신하가 물었답니다. 전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종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백성이라면, 내가 만약 농부라면, 내가 만약 상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정책이 달라집니다.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왕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했다. 많은 왕들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죠. 인종은 달랐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향 생각에 우는 궁녀를 집으로 보내준 이야기. 가뭄이 들자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한 이야기. 이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실록 곳곳에서 인종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과인이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린 백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하셨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옥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과인이 잠을 이룰 수 없다 하셨다. 이런 왕이 10년, 20년 나라를 다스렸다면 어땠을까요? 셋째, 겸손했다. 교만한 왕은 망합니다. 신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종은 겸손했습니다. 즉위교서에서부터 과인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하 한 명이 인종의 정책을 비판했답니다.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저 사람 벼슬 날아가겠군. 하지만 인종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과인이 생각이 짧았소. 고치겠소. 이런 왕 밑에서는 신하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이 오가는 조정은 발전합니다. 넷째, 개혁 의지가 뚜렷했다. 인종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원했습니다. 8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세금을 줄였습니다. 억울한 죄수를 풀어줬습니다. 살인파를 등용했습니다. 외척의 권력을 견제했습니다. 8개월에 이 정도였다면 10년이면 어땠을까요? 실록을 보면 인종의 계획이 나옵니다. 8개월 동안 시작만 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개혁들이 많았습니다. 토지 개혁, 세금 제도 개혁, 과거 제도 개선, 군사 제도 정비 모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살인파의 전폭적 지지. 혼자서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인종에게는 살인파가 있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그리고 수많은 젊은 살인 학자들. 이들은 인종을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진 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종, 정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종은 그 급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만 주어졌다면.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명종 시대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암흑기였습니다. 인종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을사사화가 터졌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인종을 보필했던 모든 살인파 대신들이 역모로 몰렸습니다. 증거는 터무니없었습니다. 유님 등이 대왕 대비를 폐하고 인종의 후사를 세우려 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인종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후사입니까? 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에게 논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유님은 고문받고 죽었습니다. 유관도 죽었습니다. 유인숙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도 화를 입었습니다. 인종이 꿈꾼 개혁?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윤원형은 능력은 없었지만 권력욕만 강했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절을 짓고 승려를 우대했습니다. 국고가 탕진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임꺽정이라는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도적이 생길까요? 백성들이 굶주리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없으니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임꺽정은 관군을 피해 10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만약 인종이 살아있었다면 임꺽정 같은 도적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인종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지 실록의 기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평등. 왕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니 이것이 온당한가? 하셨다. 인종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습니다. 토지를 재분배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가난한 백성을 지원하는 것. 8개월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사회적 정의. 왕이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과인의 죄다 하셨다. 인종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했습니다. 억울한 죄수를 풀어주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려 했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 왕이 말씀하시기를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쓰고 싶다 하셨다. 당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만 벼슬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인종은 달랐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신분에 관계없이 등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도라도 했다면, 조금씩이라도 바꿔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인종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선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종은 착하고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음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권력을 지킬 힘도 필요합니다. 인종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경계심? 냉정함? 권력을 다루는 기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교훈은 있습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둘째, 시간의 잔인함. 인종에게 10년만 더 주어졌더라면.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인종은 29년을 세자로 기다렸습니다. 왕이 되면 이것저것 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왕이 되니 8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루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셋째, 기억의 힘. 인종은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정왕후는 20년간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악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인종은 8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진 왕으로 기억됩니다. 권력이 중요할까요? 기억이 중요할까요? 넷째, 정의는 느리지만 온다. 당시에는 문정왕후가 이겼습니다. 윤원형이 승리했습니다. 살인파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기록합니다. 실록은 문정왕후의 악행을 남김없이 기록했습니다. 윤원형의 부정부패도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의 어짐도 기록했습니다. 정의는 느립니다. 때로는 너무 느려서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옵니다. 조용한 무덤. 찾는 사람 없는 능. 하지만 이곳에는 한 사람의 꿈이 묻혀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8개월 만에 끝난 꿈. 묘비에 새겨진 인자를 바라봅니다. 어질었던 왕. 백성을 사랑했던 왕. 정의를 추구했던 왕. 하지만 시간을 얻지 못한 왕. 여러분,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1545년 7월로 돌아가 인종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전하, 조심하십시오. 대왕 데뷔전을 경계하십시오. 드시는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인종을 기억하십시오. 8개월 천하의 왕을, 독배를 마신 어진 군주를.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면 조선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였을 것입니다. 백성이 행복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인종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사람들은 전하고,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이 인종이 남긴 유산입니다.